처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첫 판결입니다. 내년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3단형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우주 개발 계획에 국내 기술진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겁니다. 여수 영취산의 고압 송전탑 설치에 대해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 측은 필요한 절차와 의견 수렴을 모두 거쳤다며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광주를 찾았습니다. 실용적인 중도정당 창당을 앞두고 돌아선 호남의 지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조금 전 전국 뉴스로도 전해드렸던 여순 사건 희생자 재판 관련 소식 오늘 첫 뉴스로 다시 한번 보도합니다. 당시 처형당했던 민간인 피해자에게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72년 만의 첫 판결이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48년 10월 20일 제주 4.3 진압작전을 거부하고 순천역에 도착한 여수 14연대. 14연대를 토벌하러 내려온 군경 진압군은 반란군에 협조한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해 군법회의를 통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시 순천철도청 직원이었던 고 장완봉 씨도 끌려가 재판을 받았고 22일 만에 총살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고 장 씨의 딸 장경자 씨는 아버지가 반란군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아 희생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고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 구속됐다며 71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5차례 공판을 진행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당시 근거법령은 위헌 무효이고 형법상 내란 부분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72년 만에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역사적인 선고였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서 고 장완봉 씨와 함께 희생된 439명의 피고인들에게도 무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재심 청구를 한 장경자 유족 역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어 기쁘다는 소회를 밝히면서도 여순 사건 유족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내란죄 무죄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하루빨리 특별법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여 년 만에 내려진 무죄 선고로 억울함을 조금 덜어낸 유가족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수와 순천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려면 국가에 의한 학살을 인정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 재심 대책위원회와 지역 유족회, 여순 민중항쟁 전국연합회 등 시민단체들도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눈사태 위기를 피했던 전남교육청 소속 교사와 학생 21명은 오늘 네팔 포카라시로 무사히 이동해 내일 밤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전남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히말라야 팀인 이들은 오늘 하루 포카라시에서 머무른 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11시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해 오는 22일 새벽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남교육청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팀에 선정된 뒤 7개월 동안 국내 등산 활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 지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히말라야 트레킹 도전에 나섰습니다. 내년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위한 성능 시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2021년 누리호의 성공 발사는 3단형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완벽한 첫 성공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3년 첫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는 러시아의 기술이 적용된 2단형 발사체였습니다.
다시 말해 나로호의 발사체 원천 기술은 러시아 기술이 적용됐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누리호는 순수한 우리의 독자 기술로 우리 땅에서 쏘아 올리는 첫 우주 발사체입니다. 누리호 개발을 통한 발사체 기술의 확보는 우리나라의 우주 주권 국가 진입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우주 개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누리호가 성공 발사되면 기업체 기술 이전을 통한 소형 로켓 개발에 주력해 고부가가치의 세계 위성 발사 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서는 이제 스페이스에서도 뭔가 경제성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이제 뭔가 사람이라든가 이제 어떤 물건이라든가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주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가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누리호의 성공 발사는 의미가 큽니다. 나로호에 이어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통해 남도의 끝자락 고흥은 명실상부한 국내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서의 지위를 점유하게 됩니다. 누리호 발사를 위해 많은 지금 시설들이 구축되고 거의 완공 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되면 또 중요한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고흥이 항공 우주 도시로서 부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누리호는 오는 2021년 1.5톤급 실용위성을 700km 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2차례 발사됩니다.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 발사 염원 속에서 한국의 우주 강국을 향한 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안 전 대표는 2년 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사과부터 했습니다. 돌아선 호남의 민심을 다독이고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광주를 찾았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지 2년 만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안 전 대표는 2년 전 일부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 마음을 미처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광주 방문의 목적은 딱 두 가지. 그동안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부족했던 자신에 대해 사과드리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의중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드는데 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 전 대표 이번 광주 방문은 일단 사과의 방점이 찍혔지만 호남의 지지 회복에 대한 기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를 기초로 내걸었던 2012년 대선이나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4년 전 총선 때처럼 호남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용, 중도, 미래 등 안 전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지지를 되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서영원 청암대 총장이 고등법원으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첫 출근부터 학교법인의 반대에 가로막히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암대학교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서영원 총장은 오늘 학교로 복직했지만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총장실의 명패를 떼고 번호키를 바꾼 탓에 총장실 앞 회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청암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학교법인이 지난 17일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했음에도 이 같은 폐쇄 조치를 내렸다며 내일까지 총장실을 개방하지 않으면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전남 도림미술관에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다양하게 전시됩니다. 전시될 작품들은 고흥 출신 천경자 화백과 화순 출신 오지호 화백 등의 작품을 포함해 모두 60점이며 해당 작품들의 구매를 위해 총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광양읍 옛 광양역사부지에 건립되는 도림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여수 영추산 고압 송전탑 설치 공사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우려가 컸었죠. 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반발이 더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주민들이 중장비를 가로막고 반발하는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주민 대표는 단식 농성에까지 들어갔다면서요. 이 엄동설안에 정말 위험스럽기까지 한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한전은 물론 여수시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직접 현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수 영취산 산주와 주민들이 공사 현장 중장비 아래서 육탄 저지에 나섰습니다. 주민 대표는 산중에 파놓은 철탑 터 밑에서 닷새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 허리를 가로지를 고압 송전탑 가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겁니다. 일부 구간만이라도 지중화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전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견 수렴 절차도 형식적이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한전은 전혀 뜻이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해볼 거라고. 하지만 한전 측은 필요한 절차와 의견 수렴을 모두 거쳤고 여수산단이 대규모 신증설을 앞두고 있어 전력 안정화를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 행정의 대응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수시는 국책사업에 특별히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공고나 주민 설명회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공고 같은 거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나 또 공사 이런 것은 한전하고 사토부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죠. 시의회는 공사 시행처에 대한 설득은 고사하고 주민들과의 소통 의지조차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동안에 여수시 의회에서도 결의가 있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까지도 다 받았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해당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한전이 공사 강행하기 이전에 만났어야 됩니다. 국내 3대 진달래 군락지인 영취산 일대에 벌목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 계획대로라면 산지 24군데가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벌목되고 그 자리에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사가 진척될수록 환경 훼손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고등학교 축구팀이 없는 여수 지역에 18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이 창단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올림픽 축구대표팀 출신 윤용구 감독과 문선우 코치, 지역 중학교 졸업생 10명과 타 지역 선수 8명 등 총 21명으로 유소년 축구클럽 여수FC를 창단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출신 유망주들을 직접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달부터 체계적인 훈련에 돌입해 후반기부터는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임된 전 여수시 문화원장이 또 다른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여수시 문화원 법인 운영비 270만 원을 자신이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의 회비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혐의로 전 여수시 문화원장 임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여수시 문화원의 자산인 옛 여천시 문화원에 전세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여서동 현대산업 3차 입주자 대표회의 20만 원, 돌산읍 죽포마을 주민 20만 원, 인포마을 주민 15만 원, 순천시 서면 당본 이리마을 주민 10만 원, 산정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군내마을 주민 10만 원, 송시마을 주민 10만 원, 웅천 생활족구동호회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순천시가 올해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대표적인 원도심인 장천동과 순천역 주변 등의 3대 특화거리를 조성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노후 건축물을 재정비해 창업 공간을 조성한 뒤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등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금융기관과 편의점 등 현금 취급이 많은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8일 동안 협력단체의 자위방범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기동대 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 연휴 닷새 동안 도로 정체와 교통사고가 이어질 것을 예상해 지역별로 귀성, 귀경길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설 명절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가 열립니다.